안녕하세요. 예일왕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라왔듯이 부산 락 페스티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일,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내일 오빠들이 너무 갑자기 불하게 나온다는 공지가 뜬 거예요. 그래서 미리 휴가기를 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하고 보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창원과 부산은 가까워요. 그래서 일을 하고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 일은 당연히 손에 잡히지 않겠죠. 조금만 있으면 내일 오빠들 보러 가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박스 들다가 놓치고 막 테이프 커터기 이렇게 막 하다가 찔리고 막 제품 막 떨어져가지고 눈에 막 상처 나고 피멍 들고 아무튼 험난한 일을 끝내고 오는 그때는 직장님이 안 계셔서 고릴라한테 나 조퇴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즘에 고릴라가 조금 유해진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막 조퇴한다고 그러면 왜 가냐, 일 안 끝났는데 뭐하러 가냐 막 이렇게 막 꼬치꼬치 캐묻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조퇴한다 이러면 해? 막 이러고 막 나 연차 쓸 거야 이러면 써 마음껏 써 막 이러고 막 고릴라가 달라졌어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게끔 애가 좀 변했어. 예전의 고릴라가 아니야.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진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고릴라한테 조퇴한다고 조퇴계를 쓰고 저는 원래 4시에 퇴근인데 3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니 차를 타고 원래는 김해에 살고 있는 아는 지인분 아파트 단지에 차를 대놓고 경전철을 타고 가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 도로가 잘 이렇게 개통이 되어서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창원이랑 김해랑 부산이랑 밀양이랑 뭐 이런 지역 간에 그 도로가 아주 잘 뚫려 있어서 금방 가더라고요. 티맵을 켜니까 삼락 생태공원까지 30분밖에 안 걸려. 그래서 바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30분만 믿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부산에서 부산 초입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삼락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한 30분을 보낸 것 같아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삼락생태공원에 도착을 해서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긴 안 됩니다. 딴 데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안내를 받으면서 결국 공연장에서 제일 먼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하고 다시 공연장 근처로 걸어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하늘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거기에 강바람도 막 산들산들 불어오고 사람들 표정은 한없이 행복해 보이고 그렇게 도착을 해서 티켓을 보여주고 입장 팔찌를 손목에 차고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대갈후는 꼭 먹어봐야 된다고. 돼지갈비 후라이드 그 음식을 꼭 먹겠다고 푸드코너로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돼지갈비 후라이드 대갈후를 먹고 김치말이국수 페스티벌엔 뭐다? 김말국 김치말이국수를 먹어야 한다. 어느새 공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지갈비 후라이드랑 김치말이국수를 시켜서 드럼통 테이블에서 먹고 저희는 그린 스테이지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언니가 종원 오빠한테 편지 쓴다고 유일하게 그늘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편지를 쓰고 저는 CN블루 공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용화 씨의 모습을 담았는데 CN블루 밴드 분들은 직접 자기들이 악기를 이렇게 사운드 체크하고 마이크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찰나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사실 정용화 씨는 미남이시네요라는 드라마에서 그 수건나무로 너무 이미지가 굳어져 있어서 그때 그 이미지를 기억하고 그 드라마를 이렇게 꾸준히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하필 본 장면이 정용화 씨의 그 수건나무로 유명한 그 짤을 보게 된 거죠. 그 뒤로 정용화 씨의 팬이 됐어요. 잘생겼네. 근데 가수로 데뷔를 한데 CN블루래 이러면서 그렇게 또 CN블루의 노래를 또 이렇게 들었는데 외톨이야라는 곡으로 데뷔를 해서 빵 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네 그렇게 또 정용화 씨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잘생긴 꽃미남 밴드의 그냥 이미지로 고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여기까지 더 이야기하면 또 역사가 길어요. 네. 그렇게 정용화 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언니가 조원 오빠한테 보낸 편지를 다 쓰고 이제 본격적으로 CN블루의 무대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객석들 사이로 꼬맹이 매니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빠들이 도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기 그러니까 무대 뒤편에 무대 옆에 이렇게 낯익은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악기 조열남 매니저가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뒤에 상황을 대충 보게 됐고 CN블루 공연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곡을 하는 순간
저는 이제 내일 오빠들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한 돌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용화 씨의 팬인 거라고 일명 거짓 연기를 하면서 용화 오빠 이러면서 용화 오빠도 아닌데 막, 와 정용화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CN블루의 팬인 척 막 연기를 해가면서 노래도 몰라요. 노래도 모르는데 그냥 그 자막을 띄워주니까 그 노래를 이렇게 막 자막 보고 이렇게 막 따라 부르면서 그렇게 막 계속 그 팬들 사이를 이렇게 막 안으로 해서 막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운이 좋게도 중앙으로 가게 됐고 나중에 CN블루 팬들이 이제 공연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나가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중앙 펜스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자우림 밴드 공연을 보고 싶다고 해서 옆에 삼락 스테이지로 가버렸어요. 나 혼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어. 주변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오롯이 내일 오빠들 무대를 보기 위해서 혼자 그렇게 펜스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어요. 무대에는 내래 악기를 담당하신 매니저분과 꼬맹이 매니저분이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영상에 담느라 바빴어요. 혼자서 막 바빴어. 그 악기 조율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고 그리고 역시 일을 잘하는 매니저답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다 담아서 영상에 담았는데 진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다양해서 다채로 와서 짜집기 해가지고 일잘라 프로젝트에 올렸습니다. 네, 악기 조율란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진짜 와 일을 그렇게 다양하게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책임감 있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맨날 감탄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일 잘한다. 진짜 일 잘해 막 이러면서 그분을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일 잘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그 의욕이 뿜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이 영상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물론 뭐 이렇게 내일 악기 조율남이란 카테고리를 채우기 위해서 찍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일 악기 조율남 매니저분의 영상을 올리는 건 저도 일이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일이 너무 버거울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일 때려치우고 싶다 막 진짜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힘든 순간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찾아보게 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분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난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난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그런 다짐? 각오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분은 저렇게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실수 없이 사고 없이 저렇게 공연을 멋지게 빛을 내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맨날 실수투성이고 맨날 뭔가 일을 하면서 막
화만 내고 막 여유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상이기도 해서 양해를 부탁드리며 그렇게 계속 내락기 조율남님의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모든 준비는 다 끝이 나고 드디어 기억을 걷는 시간에 전주와 함께 내 오빠들이 걸어 나옵니다. 기억을 걷는 시간이라는 노래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기억을 걷는 시간은 뭐다? 플래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시를 켰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께서 방해된다고 플래시를 꺼달래요. 그래서 껐습니다. 방해된다는데 뭐 꺼야지 어쩌겠어요. 그래서 플래시를 끄고 그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그분도 정한 오빠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찍는데 방해돼서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꺼달라고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 아줌마 3인방이었는데 사실 너무 시끄러웠어요. 물론 뭐 대기 시간이었으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저는 I 성향이다 보니까 이 성향들을 만나면 기가 빨립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그 수다들, 그 수다를 듣고 있으니까 막 무대 세팅하는 그 동안에 쉬지도 않고 주제가 또 바뀌어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질 않았어. 오빠들 등장할 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싫었어요. 너무 싫었는데 어쩌겠어요. 오빠들을 앞에서 봐야 되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솔직히 진짜. 근데 오빠들을 보기 위해서 참아야죠. 그렇게 꾹꾹 참아서 드디어 내 오빠들 공연을 봤습니다. 이번 공연의 특징은 그동안 페스티벌에서 잘 들을 수 없었던 노래들, 유령의 노래라든지 한계라든지 헤이븐 같은 노래들은 사실 여름 페스티벌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노래였는데, 확실히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의 계절에 종환 오빠의 샌리스트 들어갈 수 있는 곡들로 이루어진 그런 샌리스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정말 내일 오빠들 시즌콘, 클럽콘, 단콘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호응도 너무 좋았고, 사람들이 내일 오빠들 공연을 보고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우와, 뭐야? 내일 밴드 이런 밴드였어? 막 기것이 부르는 감성 밴드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이런 센곡도 할 줄 안다고 막 이러면서 우와, 다시 보게 됐네 막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런 반응들을 듣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희 내일 오빠들이 그런 오빠들이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스스로 막 자존감, 막 자신감을 이렇게 뿜뿜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일 오빠들의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무대 세팅을 할 때 재경 오빠의 기타에 무슨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모든 현장 스텝이랑 매니저들이 출동을 해서 재경 오빠 자리에서 막 뭔가 회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의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재경 오빠 무대하다가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재경 오빠의 기타나 재경 오빠의 연주 실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환 오빠가 언급을 했지만 요즘 계속 작업을 소모드로 하고 있어서 거의 작업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페스티벌에 이렇게 섰을 때 종환 오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 오늘 컨디션 좋네, 아 오늘 컨디션 좀 별론데 이런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종환 오빠가 한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 그 곡이 종환 오빠도 어려워하는 곡이긴 한데 한계를 부르는데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오빠 목소리가 오늘 조금 부드러운 느낌은 아닌데 좀 뭔가 탁한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듣는데 그동안 쭉 들어왔던 한계와는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목소리 자체도 조금 이렇게 트이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종환 오빠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니 정말 종환 오빠 한계 끝까지 다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종환 오빠 고음에서 삑사리? 음이탈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여기서 종환 오빠가 공연에서 한계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에서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종환 오빠 제발 제발 끝까지 불러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제발 아무 이상이 없길 이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진짜 한계라는 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뭐 눈에 거슬리고 막 귀에 거슬릴 정도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먹혔나? 아니면 진짜 종환 오빠가 프로답게 잘 넘겼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네 한계라는 곡도 잘 끝까지 불러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휴, 긴 한숨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공연은 점점 무르익어 가고 마지막 곡으로 기생충을 불렀습니다. 기생충을 부르는데 기생충 도입부에 종환 오빠가 기타를 이렇게 따다다당 치면 소리를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몇 번을 해야 되는데 다들 대포를 들고 있으니까 대포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가 들어갈까봐 소리를 안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열심히 불러야지 이러면서 종환 오빠가 짜가짜가장 하면 소리 지르고 그렇게 몇 번을 했더니 공연 끝나고 나서 목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소리 너무 많이 질렀나?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당연히 앵콜 무대를 할 줄 알고 오빠들이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열심히 앵콜을 외쳤습니다. 근데 종환 오빠가 사진 찍자는 포즈를 막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고 나서도 계속 앵콜을 외쳤어요. 오빠 한 곡만 더 하자 이러면서 계속 앵콜 앵콜 이렇게 외쳤는데 오빠들이 계속 쓰레 그 뭐죠? 갑자기 밴드 이름이 아무튼 다음 공연 팀의 공연을 보러 가라고 계속 손짓으로 삼락 스테이지 가서 공연 보세요 이런 손짓으로 종환 오빠랑 재경 오빠가 계속 넘어가라고 이제 다음 공연 보러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우리는 그분들 공연보다 오빠들 목소리가 더 듣고 싶었다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앵콜을 열심히 외쳤지만 오빠들의 무대를 내려가 버렸습니다. 무대를 내려가고 저희는 오빠들의 퇴근길을 위해서 혹여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빠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삼락 생태공원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물론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갈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또 삼락 생태공원 역시 너무 넓어서 우리가 오빠들 퇴근길을 찾아가는 동안에 이미 나가버릴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여나 행여나 볼까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종환 오빠가 타고 다니는 카니발 차가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손을 막 흔들었어요. 사실 그 카니발 차에 오빠들이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매니저분이 악기를 싣고 가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라도 오빠들의 퇴근길을 만난 걸로 치죠 뭐. 언니는 종환 오빠한테 편지 못 줬다고 아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막 하면서 그렇게 일본에 가면 전해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도저히 회사에서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오빠들이 10월 3일 날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공연을 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니 혼자 갔다 오겠다고 해서 일단 비행기랑 티켓이랑 숙소를 잡았다고 했는데 언니 혼자 갈 수 있겠죠? 언니야 잘 갔다 와. 난 너무 바빠서 회사를 뺄 수가 없어. 언니 혼자 보내는 게 좀 불안하긴 해요. 요즘 세상이 하도 위험하고 험악하고 무서운 세상이니까 오로지 내 오빠들 보려고 조한 오빠한테 편지 전해주려고. 물론 공연을 보러 가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언니가 가긴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따라가고 싶은데 저희 회사가 추석이 성수기라 그리고 12월이 또 완전 극성수기라 그때를 대비해야 돼서 도무지 회사에 빼겠다는 말도 못하고 일본 공연은 포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오빠들을 10월 달에는 볼 수가 없겠네요. 일본 공연도 안 가. 10월 달엔 페스티벌도 없어. 그나마 10월 한 달은 그냥 내 오빠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한 달이 되겠네요. 11월 달에 대만에서도 공연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 회사가 비수기라서 또 여름 휴가를 제가 안 써서
일단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만 공연은. 그래서 언니랑 지금 대만 공연에 대한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오빠들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한 일정이기 때문에 뭐 큰 스케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여행 계획은 없는데 대만에 대한 기억은 너무 갈 때마다 좋아서 좀 오래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가 3박 4일이니까 3박 4일 동안 대만에서 보내게 될지 아니면 내일 오빠들 공연만 보고 다시 돌아오게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그래도 11월 달에는 내일 오빠들 공연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10월을 견뎌보겠습니다. 그럼 이만